영어 레버리지입니다. 영어 레버리지는 교재 648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수업 시작 전에, 시작 전이 아니죠. 수업 시작하고 나서 영어 설명할 때 영어 레버리지에 대해서 간단한 아닌가? 어쨌든 설명을 좀 했죠,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도 키워드가 나와 있죠. 뭐가 지금 고정원가가 지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초반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자, 지렛대가 있을 때 여기는 고정원가가 이 정도고 여기는 고정원가 이 정도일 때 지금 이 고정원가가 지대 역할을 해서 매출액 변화 여기 지금 또 안 나오네요. 여기 매출액의 변화가 조금만 변해도 영업이익이 크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매출액이고 여기가 영업이익이에요. 관계를 봤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매출액이고 여기도 영업이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어느 쪽이 같은 변화를 주더라도 변동이 더 클까요? 어느 쪽이? 당연히 이 돌멩이 큰 이 부분이 조금만 눌러도 이게 확 올라가겠죠. 그렇죠? 뭐 때문에? 이 고정원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의 변화율이 조금만 변해도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를 우리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 영업 레버리지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매출액이 변했죠? 매출액이 변한 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요 나와 있는 건 사실 이거를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왜? 매출액이 변동했을 때 영업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매출액이 증가했을 때 영업이 얼마만큼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영업이 왜 붙인 거 아시겠죠? 왜? 물건을 판 거에 대해서 우리가 레버리지 하고 싶으니까. 물론 재무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재무 레버리지는 뭐다? 돈 빌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지금 레버리지인데 레버리지는 원래 지렛대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 지렛대? 영업과 관련된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금. 그래서 용어가 지금 뭐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겠죠. 영업 관련이니까. 두 번째 이제 시계 보게 되면 이 매출액 증가율분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어떻게 표시하시냐면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라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식이 바뀌었을까? 지금 펜이 안 좋아가지고 수식을 적기는 저도 보여주고 싶지만 여러분들 교재 649페이지를 보시겠어요? 649페이지 주석 5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서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 나왔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영업 레버리지는 매출액 증가율분의 영업이익 증가율이라고 되어 있죠. 매출액 증가율분은 어떻게? P가 프라이스고 Q가 퀀티티죠. 그죠? 이게 매출액이죠. 그죠? PQ가 매출액입니다. 이 매출액분의 매출액 증가율은 매출액분의 매출액 증가율이겠죠. 삼각형이 델타 변화를 나타납니다. 델타 PQ가 지금 매출액 변화율이죠. 그 다음 OI가 operating income 해가지고 영업이익이죠. 그죠? 영업이익분의 델타 이것도 영업이익의 변화율이죠.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계산되어진 게 뭐다? 그래서 지금 OI는 다시 P 빼기 B라고 됐죠. OI는 P에다가 B가 변동원가 그럼 공원이익이다. 그쵸? 공원이익에다가 수량을 곱해가지고 고정원가를 뺀 게 또 영업이익이잖아. 그쵸? 그 분모가 됐고 분자 마찬가지로 계산돼가지고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 식을 어디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영업이익에서 공원이익을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안전한계율 있었죠? 안전한계율은 뭐 있었어요? 안전한계율은 마찬가지 식을 정해서 공원이익분에 공원이익분에 지금 어떻게? 영업이익이죠. 그렇죠? 즉 영업 레버리지로 관계는 안전한계율과 지금 여기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게 되면 안전한계율과 영업 레버리지 관계에서 보게 되면 수익성을 평가할 때 아까 우리가 안전한계를 쓴다 했죠. 그렇죠? 또 다른 평가 방법이 이제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영업 레버리지는 매출액 증가에 따라서 이익이 어느 정도 가파르게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매출액 증가에 따라서 이익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그래서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크게 되면 어떻게?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는 말은 조금만 매출액이 변해도 이익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영업이익이 작단 말은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이 증가되는 비율에 비해서 작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는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안전한계와 안전한계는 값이 클수록 아까 왜? 그게 지금 우리가 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으니까. 반대로 영업 레버리지는 값이 클수록 안전성이 낮다는 거죠. 값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출액이 조금만 변동해도 영업이익이 확 증가했을 때 지금 큰 값이 나오죠. 그렇죠? 영업이익이 조금만 해도 공원이익이 크다.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와 안전연계 수익 안전성과 관련해서 반지뢰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식을 분해해보면은 여기에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자, 일단 식을 여러분들께서 이 영업 레버리지가 뭔가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 고정원가가 지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얘기했듯이 이 영업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 도가 있잖아요. 렛츠say 5가 있고 1이 있다는 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이란 것은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영업이익도 얼마? 10% 증가한다는 거죠. 5라는 거는 매출액이 10% 증가해요. 그럼 영업이익 얼마 증가한다는 거죠? 지금 50% 증가한다는 거죠, 지금. 50%. 이런 식의 지금 이 5와 1을 척도로 이 5와 1의 영업 레벨이 계산되는데 이 숫자의 의미가 뭔가는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중전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면,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래,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는 거.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는 게 뭘 의미할 것이고, 그리고 소규모 투자, 대규모 투자, 그 다음 영업 증가. 볼게요. 원가 구조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64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원가 구조라는 것은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고정원가, 변동원가. 자, 이런 사업 있죠. 장치산업. 장치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설비 시설을 우리가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고정원가가 투입이 되겠죠. 그 설비가 일단 준비가 되고 나면 나름의 지금 들어가는 변동원가는 그러니까 설비가 고정원가 처음에 투입되고 나면은 변동원가만 그 다음에 계속 투입되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원가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고정원가 대비 변동원가는 계속 크게 들어가야 되겠죠. 닭집을 하든 치킨집을 하든 어떤 집을 하든 이런 식의 소규모 투자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지금? 처음에 투자되는 고정원가 규모가 작다는 것이고, 대규모 투자인 경우는 고정원가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이 소규모 투자와 대규모 투자에서 영업 레버리지가 뭘 의미하냐는 거죠. 아까 영업 레버리지는 고정원가가 지금 지대 역할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고정원가가. 그러면 소규모 투자와 대규모 투자가 있었을 때 고정원가가 어느 정도 크죠? 대규모가 더 크겠죠, 그렇죠? 고정원가 대규모가 더 큽니다. 그럼 고정원가 지렛대 역할을 한데 있었을 때 대규모가 지금 고정원가 크죠? 매출액이 변동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렛대 생각해 볼게요. 매출액이 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변동률이 소규모보다 당연히 많이 올라가겠죠. 눌렀을 때 더 많이 올라가니까. 즉 매출액이 조금만 변하더라도 어떻게 영업이익이 확 올라가겠죠.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영업 레버리지가 지금 영업이익분의 매출액 증가에 분의 영업이익 증가율이었으니까. 반대로 소규모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러분들 지렛대 보셨을 때 조그맣게 했어요.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액이 변동했어요.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변동하겠죠. 그렇죠? 소규모 투자는 고정가 작죠? 대규모는 고정가 엄청 크죠? 변화율이 당연히 다르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매출액 증가에 따라서 이 고정원가 규모가 다를 경우 같은 매출액을 하더라도 영업이익 변화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는 말은 결국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영업 레버리지가 크단 말은. 영업 레버리지가 크단 말은 지금 이 고정원가 큰 이 경우를 얘기하죠. 그쵸? 이게 만약에 영업 레버리지 1이고 얘가 만약에 5라고 했을 경우 이 5의 의미는 지금 뭐죠? 지금? 5는? 얘가 10만큼 매출액이 10% 증가했을 때 영업이익은 50%라는 거죠. 지금. 얘는 10% 증가했을 때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10% 증가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면 그만큼 영업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게 여러분들 느낌 오시나요? 지금? 그럼 매출액 감소를 해보세요. 영업이익도. 매출액 감소하게 되면은 영업이익도 이 고정원가 큰 대규모 투자의 경우에 더 크게 오겠죠. 즉 변동성이 지금 너무 크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매출액이 조금만 증가해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매출액이 조금만 감소해도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우리 영업 레버리지의 크기를 가지고 영업 위험이 높다 낮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영업 레버리지 크다는 거 가지고.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다시 영업 레버리지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영업 레버리지가 뭔가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영업 레버리지의 영업 레버리지 변동에 크게 역할하는 게 뭐다? 고정원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고정원가가 크게 되면은 어떻게? 한쪽을 눌렀을 때 반대쪽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크다 얘기를 하는 거고 고정원가 작으면은 눌러더라도 그 변동폭이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영업 레버리지가 큰 기업이 어떻게?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이익이 왕창왕창 늘어나면 알 수 있지만 반면에 경기가 나쁠 경우는 어떻게? 이 고정원가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매출액을 늘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 고정원가의 지뢰 역할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액이 증가할 수가 없죠. 반면에 그럼 영업이익은 어떻게 할까요? 영업이익의 변화익이 확 떨어지겠죠. 크게 감소하겠죠.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는 말은 그만큼의 영업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중전에 배웠던 안전 한계와 영업 레버리지 관계를 지금 역의 관계인 거를 지금 수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죠? 안전 한계율은 영업 레버리지분의 1.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 이익분의 공원이익이다. 이건 아까 설명하면서 제가 다 물론 구체적인 식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중요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CBP 분석은 이제 여러 가지 제한된 가정에 기초했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 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654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 복잡한 상황에서의 CBP 분석은 공헌이익법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등식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알기 쉽고 간편하다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를 공부한 친구들로서 공헌이익은 관리에게서 처음 듣는 용어이다 보니 아무래도 등식법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익숙해서 상관없지만 등식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확장된 CBP 분석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지금 CBP 분석을 하는 분야인데 첫 번째가 이제 목표 가격 설정입니다. 종전에서는 우리가 목표 이익을 우리가 구하는 걸 했었죠. 이제는 CBP에 있어서 P가 목표 이익이었다면 이제는 뭐 목표 가격이죠. 가격. 판매량에 적용시킬 가격입니다. 가격. 두 번째는 목표 원가입니다. target cost. 여기 C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 이익을 내려면 뭐 1억의 이익을 내려면 우리가 수량은 알 것이고 그럼 원가가 얼마가 될 것이냐. 목표 원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현금 유입과 현금 출이 같아서 순현금 흐름이 0인 판매량, 매출량. 이게 저번 슬라이드에서 목표 이익을 설정한 매출액을 구하는 것도 뭐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근데 실제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가격을 얼마로 결정했냐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얼마짜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원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가가 정해지게 되면 우리가 또 판매할 가격도 변동이 되다 보니 원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뭐 쉽게 얘기해서 또이또이 되는, 즉 이익도 나지 않고 손실도 나지 않는 그런 현금 흐름 측면이죠. 아까 손익분기점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손익분기점은 물론 이익하고 손실하고 같은, 아니 이익이 아니죠. 그렇죠? 이익하고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판매량과 매출액을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즉 수익과 지출,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거죠. 손익분기점이. 제가 용어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이해해야 되겠다. 그렇죠?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일치해서 손실도 나지 않고 이익도 나지 않는, 요거는 지금 우리가 발생주에서 손익분기점을 갖다면 현금 흐름 분기점은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는 시점을, 그래서 순현금 흐름이 제로인 판매량과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게 매출액과 변동원가, 고정원가, 감가상각비. 이제 여러분들 4학년이니까 이게 순현금 흐름과 그리고 손익분기점, 손익으로서 발생주에서 입각해가지고 입각한 손익분기점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여긴 관점은 뭐다? 현금 흐름으로 본다는 겁니다. 현금 흐름. 뭐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현금으로 보더라도. 자, 됐어요. 물론 예제를 풀어보면서 진행을 하면은 좋겠으나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는 이론적인 면을 여러분들께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예제는 여러분들께서 공부해서 직접 발표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듣는 동영상이 여러분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만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따로 지금 죄송합니다. 따로 지금 예제나 뭐 이런 걸 들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요 관련된 목표 가격과 관련된 예제 그 밑에 있고, 항상 관련된 예제는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듣고 한번 예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 자, 요게 지금 사실은 뭐다? 지금 매출액이죠. 그렇죠? 매출액이고, 요게 뭐죠? 변동원가죠.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판매량이고, 그 다음 고정원가 목표이익. 그러면 목표 가격은 지금 판매량과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 목표이익만 뭐 이렇게 영어 뭐 사실은 다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확장된 CBP 분석에서는 공원이익법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등식법이 뭐였었냐면 매출액은 변동원가 플러스 고정원가였죠. 여기 손익분기점 매출액이죠.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그러면 매출액은 원래는 판매 가격과 판매량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목표 가격이니까 그 판매 가격을 목표 가격으로 설정을 하는 거였어요. 설정하고 나머지는 다 이게 지금 변동원가고, 변동원가, 고정원가, 물론 변동원가도 다양한 변동원가에다가 판매량으로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푸실 때 문제에서 만약에 목표 가격을 설정하시오 이러면, 그런 목표 가격에 대한 식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보다는, 그리고 어쨌든 매출은 어떤 12B 분석 기본의 등식법은 매출은 변동원가 플러스 고정원가, 이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죠. 그렇죠? 이 매출액을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래서 가격은 뭐 매출액이 어떻게 나왔죠?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죠. 그렇죠? 요렇게 가격을 구하게 되면 가격에 대한 미지수를 설정해놓고 관련된 식을 변형을 시키면 되겠죠. 가격 기준으로. 그래서 예제 하나만 좀 보시면 교재 654페이지를 보시면 예제 9-8을 보면 일단 목표 가격을 계산하셔도 있고, 해답을 보니까 목표 가격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5만 개를 생산할 수 있대요. 변동원가는 하나당 500원이고 5만 개 생산했죠. 고정원가는 3천만 원이다. 이런 식의 수식을 대입해서 목표 가격 구하면 되는 거고 목표 원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 여기 지금 타이포가 났네요. 판자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목표 원가의 경우에는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예상량 목표 원가 곱하기 판매 예상량 플러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변동원가죠 그렇죠. 여기가 변동원가입니다. 그 옆에 고정원가 그리고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예상이 뭐죠? 이게 매출액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글씨가 또 안 나와요. 됐다 안 됐다 그런다 그렇죠. 똑같이 등식법이죠 그렇죠. 등식법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원래 매출액은 변동원가 플러스 고정원가 죄송합니다. 변동원가 플러스 고정원가 플러스 목표이익이 지금 매출액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원가라는 거죠. 원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밖에 없겠죠. 고정원가, 변동원가. 근데 고정원가는 정해져 있는 거고 목표원가라는 것은 결국에 이 변동원가에 해당되는 단위당 변동원가가 되겠죠. 대부분 그러면 원가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일단 경영자 입장에서 일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 목표이익에 따른 목표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목표 가격, 즉 목표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목표 판매 가격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마진을 이익을 얻을 것이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그에 맞는 원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를 먼저 결정을 해서 원가 결정해서 그 원가에다가 30% 40% 마진을 적용시켜서 팔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판매 가격을 설정해 놓고 그에 맞는 우리 마진을 적용시킨 원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예산량은 매출액이 될 것이고 목표 원가에다가 판매 예산량 이게 변동원가인데 이걸 그러면 주어진 종목에서 X를 두고 하면은 목표 원가 구할 수 있겠죠.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용어가 여러분들 조금 힘들다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매출액은 변동가 플러스 고정원가라는 거야. 여기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수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금액으로 볼 것이냐 따라서 이제 브레이크다운 돼. 수량을 보게 되면은 그 등식이 브레이크다운 되겠죠. 수량 곱하기 가격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이나믹 변동원 곱하기 수량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등식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1번, 2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현금흐름 분기점. 아까 얘기했듯이 손익분기점과 다르게 어떻게 현금이 들어온 거야. 자, 어느 쪽이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매출액이 현금이 들어온 거죠. 물건을 팔으면 현금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럼 현금이 나간 거는 관련된 원가겠죠. 그렇죠? 여기 현금이 나간 건데 감가상각비를 뺀 이유는 아시죠? 원가로서 재정원가라서 감가상각비가 차감이 되어 있으나 실제 현금은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가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고정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감가상각비를 빼준 거죠. 두 번째 지금 보게 되면은 변동원가 똑같은데 여기까지 똑같죠. 플러스 법인세가 되어 있는 건. 플러스 법인세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좌측이 지금 현금 유입이고 우측이 지금 현금 유출이죠. 그렇죠? 법인세가 지출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 이게 순전히 현금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봤었을 때 법인세가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그 다음 이 법인세에 대해서 좀 더 브레이크다운 시킨 게 이 부분이죠. 차이점은 뭘까요?
이 법인세가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법인세가 유출되니까 우리가 법인세라고 표시를 했지만 이 법인세를 지금 매출액 빼기 변동원가 그다음 빼고 고정원가에다 법인세율 적용시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아니 이것도 법인세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요 밑에 있는 식은 이 법인세에 대해 법인세가 구체적으로 계산되어지는 식을 지금 보여준 거죠. 우리가 발생주의에 따라서 지금 발생주의 맞나요? 변동원가에서 매출액에서 변동원가 고정원가 뺀 게 지금 매출액 빼기 비용,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다 차감시킨 거죠. 차감시키고 남은 거에서 지금 법인세를 적용시킨 거죠. 지금 법인세를 적용시킨 거죠. 그렇죠? 발생주의 입각에서 지금 계산되어진 법인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아니 뭐 법인세를 해도 되는데 법인세 지출된 금액을 법인세로 해서 유출된 금액으로 포함시키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세무회계를 한 친구들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떤 점이 있냐면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되어지는 그 법인세는 여러분들 손익계산서에서 보면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그 다음 법인세 비용, 법인세 차감 후 뭐 단기 순이익 이렇게 지금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잖아요. 그때 법인세 비용이 요 방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법인세 비용이 이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는 아시겠죠? 비록 그래서 지금 이게 현금 흐름의 입각에서 지금 우리가 계산이 되어지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에 따라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발생주의에 따라서 세전이익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손익계산서에 있는 법인세 비용도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세무회계를 하면서 세무조정을 거치죠. 그럴 때 이 법인세에서 이연법인세에 관련된 부분을 계산할 때 금액이 조정도 되긴 돼요. 사실 최종적인 파이널라이즈 된 법인세는 감사보고서 끝난 그 법인세가 이제 법인세 비용이 최종적인 거고 그 전에 결산 때 이게 좀 제가 또 이게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게 되면 법인세는 지금 이 매출의 변동원가, 고정원가,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현금주의 입각에서 지금 현금 흐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계산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항목에서 법인세를 적용시켜서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인세 금액을 이 구체적으로 계산식을 보여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데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네, 지금까지는 단일 제품의 CBP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슬라이드는 제품이 하나가 아니고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 CBP 분석을 즉 판매량이든 목표 판매량이든 목표 매출액 이런 의사결정 어떻게 내릴 것이냐. 자, 복수 제품의 CBP 분석을 여러분들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가정해야 될 게 뭐냐면 매출 배합입니다. 제품이 A, B, C 3개가 있다면 1대 2대 3 또는 2대 1대 1 이런 식의 팔리는 배합이 있잖아요. 이게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가운데 이 CBP 분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니 매출 배합이 계속 바뀌게 되면 이 분석을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A, B, C 여러 가지 제품을 팔 때 팔리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 복수 제품의 판매량과 복수 제품의 매출액을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식법. 등식은 우리 얘기했듯이 손익분기점의 등식이 뭐였었죠? 매출액은 펜을 제가 있는데도 잘 안 써지니까 속상하네요 지금. 매출액은 위치도 마음대로 안 되네요. 변동원가 플러스 고정원가였죠. 그쵸? 매출액은. 이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이게 하나 제품에 대한 손익분기점 매출이라면 여러 개의 제품일 경우는 어떻게?
이 매출액이 시그마를 하면 되겠죠. 그쵸? 변동원가도 시그마. 아이고 안되네요 또. 변동원가 시그마. 고정원가는 시그마인가요? 아니죠. 고정원가는 여러 개 만들든 한 개 만들든 발생되는 원가죠. 요거 붙이면 바로 이게 복수 제품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율이 같으면 사실 상관없지만 뭐다? 매출 비의 배합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자, 좀 더 이 등식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요 등식이 요거고 변동원가 고정원가에 대한 변동원가가 이거랑 같은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나요? A 제품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 B 제품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 요게 지금 A, B 매출액을 더한 금액이죠. A 제품의 단위당 변동원가, B 제품 판매량의 단위당 변동원가. 요게 A 제품과 B 제품의 변동원가를 더한 거죠. 보다 크게 매출액은 변동원가 플러스 고정원가 식이죠. 그쵸? 두 번째는 지금 손익분기점 찾는데 공원이익법으로 지금 손익분기점을 찾는 거죠. 공원이익법이 뭐였었죠? 공원이익은 뭐랑 같았다? 원래 공원이익은 계산이 어떻게 되죠? 매출원가에서 뭘 차감시킨 거였죠? 변동원가를 차감시킨 거죠. 손익분기점일 경우 공원이익은 매출원가에서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시킨 금액인데 그 금액이 뭐랑 같았었죠? 고정원가랑 같았었죠. 그래서 공원이익은 고정원가죠. 이 고정원가가 매출액에서 뭘 차감시킨 거죠? 변동원가를 차감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의 공원이익은 고정원가와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맞는데 지금 좌측에 보니까 시그마죠. 그렇죠? 뭐다? A 제품의 공원이익과 B 제품의 공원이익은 고정원가와 같은 것이죠. A 제품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 B 제품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이 B의 공원이익이잖아요. 지금. 묶음법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손익분기점 등식,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손익분기점 판매량. 근데 이건 등식법을 사용한 거고 이건 공원이익법이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점이 없을 까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에 이 등식이 아직까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묶음이에요. 지금 묶음. 뭐냐면 A가 1, B가 2로 팔린다. 1대2로 팔린대요. 1대2 비율로 물건이 팔린대요. 근데 이거를 A, B 따로 보지 않고 A, B를 하나의 묶음으로 파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묶음 안에 1대2의 비율이 있는 거죠. A가 4,000개가 팔리고 B가 8,000개가 팔려요. 그러니까 묶음은 총 몇 개입니까? 12,000개겠죠. 12,000개가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묶음 안에 비율이 있는 거죠. 매출 배합이. 묶음 판매량 곱하기 묶음당 공원이익이 뭐죠? 공원이익이죠. 그쵸? 골자는 여전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식이 1번, 2번, 3번 식이 지금 전부 다 공통적으로 물론 식을 봐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부 다 뭐에 대한 판매량과 뭐에 대한 어느 경우에 매출액이죠? 손익분기점 판매량과 손익분기점 매출액이죠. 만약에 목표이익이 있다면 뒤에 목표이익이 들어갔겠죠. 그쵸? 즉 손익분기점일 경우에 지금 복수 제품을 가지고 손익분기점 판매량과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지금 구하는 방법을 세 가지 방법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묶음법은 여러 개의 제품을 하나의 매출 배합만큼 팔리는 걸로 보고 하나의 묶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묶음이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아까 지금 하나 묶음에 12,000개 들어가 있었잖아요. 세 묶음이면 36,000개죠. 그럼 A가 몇 개 팔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1대2니까. A가 12,000개 맞나요? B가 36,000개. 총 36,000개에서 A가 지금 1이고 B가 1이랬잖아요. 그렇죠? B가 8,000개가 지금 3번 팔렸으니까 24,000이고 A는 12,000이죠. 그렇죠? 그래서 36,000개라는 게 팔렸다면은 지금 묶음 3개 하나의 묶음에 12,000개 그 묶음 안에는 A가 4,000, B가 8,000입니다. 그거를 하나의 봉다리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 봉다리에 집어넣은 걸 파는 거지. 봉다리에 집어넣은 걸 파는 거. 봉다리를 3개를 팔았어요. 봉다리를 3개 팔았으나 실제 A가 팔린 수량은 12,000개죠. 그죠? 1대2 비율로 하나 봉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의 봉지에 A가 4,000개 들어갔고
봉지 3개다 보니까 12,000개 팔린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손익분기점에서 보게 되면 총 판매량에다가 묶음당 공원이익을 합하면 뭐죠? 용어가 여러분들 묶음 됐었지. 결론은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이죠. 이게 뭐였었죠? 공원이익이죠. 공원이익은 고정원가, 즉 손익분기점이 지금 판매량을 보여있는 거죠. 여기는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총 묶음 매출액에다가 묶음 공원이익률, 즉 식은 똑같아요. 그렇죠? 단지 뭐다? 묶음수만, 복수 제품이다 보니까 묶음만 고려한 거죠. 세 번째는 가중평균 공원이익법입니다. 가중평균 공원이익법. 요거는 지금 평균 공원이익을 구하는 거죠. 제품이 여러 개다 보니까 또 제품마다 공원이익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 총 모든 제품에 대한 평균 공원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 공원이익을 구하는데 또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A 같은 경우에는 4,000개 팔리고 B 같은 경우에는 8,000개, 즉 매출 비합이 1대2로 지금 팔리기 때문에 이런 매출 비중을 고려해서, 즉 판매 비중을 고려한 평균 공원이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총 판매량에다가 당일 총 공원이익을 나눠주게 되면 단위당 가중 평균 공원이익이 나오겠죠. 단위당 평균 공원이익은, 가중 평균 공원이익은 매출액에다가 총 공원이익을 나눠주는 거 맞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다 차이점을 이어보시게 되면 가중 평균 공원이익이고 단위당이기 때문에 수량을 나눠준 거예요. 지금 총 공원이익에서. 그리고 가중 평균 공원이익은 매출액에다가 총 매출액에다가 우리 공원이익률을 어떻게 구했죠? 매출액분의 공원이익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중평균 공원이익도 똑같이 총 매출액에다가 총 공원이익을 나눠준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고정원가. 요거는 지금 손익분기점일 때 총 판매량이죠. 그냥 제품이 여러 개이다 보니 A 제품의 공원이익과 B 제품의 공원이익, C 제품의 공원이익 다 다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여러 제품에 대한 평균 공원이익을 구한 거예요. 지금 평균 공원이익을 구했고 용어만 다를 뿐이지 요거는 지금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을 구한 거 맞죠? 공원이익 접근법으로. 두 번째는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죠. 그렇죠? 공원이익률을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식이 조금 뭐 이렇게 많어? 뭐 이렇게 용어가 어려워?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우시면 좋고 나 외우기 귀찮아 이러면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데 출발점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손익분기점의 등식법 있죠? 교재에 몇 페이지냐면요. 여러분 교재 640페이지 보시게 되면 손익분기 분석할 때 등식법과 공원이익법이 있어요. 일단 등식법은 여러분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공원이익법도 이해는 되셨죠. 그렇죠? 그러나 막상 적용하려면 머릿속에 탁 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접하지 않은 용어들이다 보니 머릿속에 안 떠올 수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전평균 공원이익법도 보시게 되면 640페이지에 우리 공원이익법을 해서 수식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적용시킨 거죠. 공원이익은 고정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을 가중평균 공원이익,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 그다음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은 총 매출액에다가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이죠. 그쵸? 는 고정원가 같으면 이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요 매출액이 지금 여러분 이 식에 또 이제 어떤 친구들 식은 이해를 하는데 식은 오케이 이거 공원이익은 고정원가 손익분기점이네 여기까지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게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이구나,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구나, 요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풀 때 손익분기점의 판매량, 손익분기점의 매출액 네 알아 공원. 근데 정보가 보게 되면 공원이익밖에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등식법을 해가지고 변동원가, 고정원가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판매량 매출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 변동원가, 고정원가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고 공원이익을 구하는 재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공원이익을 구하는. 그럴 경우에 손익분기점 판매량과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보실 때 공원이익에 대한 정보만 주어져 있다면 공원이익을 사용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손익분기점 판매량,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셔야 되고요. 공원이익이 아닌 다른 뭐 판매 가격, 변동원가, 고정원가 정보만 나와 있다면 등식법에 나와 있는 이 방법으로서 손익분기점 판매량 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대학 때 저도 많이 헷갈렸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정리를 헷갈리는 부분을 자, 이 부분은 복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복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예제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교재 657페이지를 볼게요. 65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예제 9-11입니다. 복수 제품 CBP 분석입니다. 주식회사 복수는 A, B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6차 연도의 A, B 제품과 관련된 재무자료는 다음과 같다. 복수의 고정원가 발생액이 135만원이고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하셔야 되죠.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이에요. 판매량이 되면 어떻게? 판매량 곱하기 결국은 시작은 매출액은 변동원가 플러스 고정원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판매량을 알고 싶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매출액을 브레이크다운 시켜야 되는 거예요.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은 변동원가 플러스 고정원가겠죠. 자, 판매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판매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매량도 있죠. A를 팔았어요. B를 팔았어요. 보니 자, 첫 번째 우리 등식법을 해볼 텐데 A는 몇 개 팔았죠? 4,000개 팔고 B는 8,000개 팔았죠. 아, 이게 만약에 판매되는 수량이 똑같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 그냥 여러분들 A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뭐 50원이죠. 그렇죠? B의 단위당 공원이익은 200원이죠. 이렇게 구해가지고 적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판매 수량이 지금 비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럴 경우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책을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PPT에 보이는 방법, 등식법을 일단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주어진 정보가 매출의 변동원가 공원이익이에요. 그리고 고정원가는 135만원이에요. 제품 A일 경우 A 하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간단하겠죠, 그쵸? 공원이익은 고정원가고 고정원가이익이 135만원이죠. 그럼 A 공원이익이 135만원이 되는 판매량을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B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A 팔고 B가 한번 물건을 팔 때 우리가 지금 복수 제품의 과정이 뭐였었죠?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는 과정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A만 팔고 B는 파는 게 아니고 A를 팔면 B도 같이 파는데 어떻게 팔린다는 거예요? 4,000개, 8,000개, 즉 1대2 비율로 계속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물건을 한번 팔게 되면은 1대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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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린다는 거죠. 이렇게 1대1로 물건이 팔릴 경우 이 경우에 손익분기점 판매량이에요. 그러면은 등식법을 볼게요. 판매 가격은 A가 200원이고 B가 4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위에 사용할 수도 있고 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은 밑에니까 일단 밑에 볼게요. 책 넘기지 마시고 등식법 보니까 시급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을 모두 합한 것은 고정원가가 됐죠. 그래서 고정원가는 135만원이에요. 여러분 단위당 공원이익 아시죠? A는 얼마예요? 50원이고 B는 200원이죠.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왜죠? 단위당 공원이익은 A 같은 경우 매출액이 단위당 판매 가액이 200원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150원이니까 공원이익이 50원이죠. B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400원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200원이고 따라서 공원이익은 200원이 나오죠. 지금
A 공원이익이 50원이고 B 공원이익이 200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looks like는 어떻게 되나? 등시법에 지금 두 번째 요식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하나당 공원이익은 자 판매량이 A가 4,000개 곱하기 판매량이 4,000개 곱하기 뭐지? 50원이죠, 그쵸? 또 8,000개 곱하기 50원. 고정가가 135만원. 지금 요거는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보게 되면은 현재 여기가 위치가 4,000개에다가 50원이죠, 그쵸? 그리고 8,000개에다가 200원이죠. 이게 뭐다? 135만원. 이 말은 지금 뭘 구하는, 여기서는 지금 뭘 구하는 거죠? 고정원가가 135만원인 거에 이거 지금 이꼴을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팔았었을 때 135만원. 만약에 같다라고 치게 되면은 요 지금 공원이 요 두 개 제품을 두 개 제품의 공원이익의 합한 금액이 고정 원가 같다면 여기 지금 손익분기점에 각각의 판매량이 되겠죠. 4,000개, 8,000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자, 예제 9-11에 보시게 되면 A가 4,000개, B가 8,000개 팔렸죠. 그쵸? 그래서 단위당 공원이익이 50원. 지금 A가 여기 시금하게 되면은 각 제품에 지금 공원이익을 다 더한 거잖아요. A 공원이익은 4,000개 곱하기 50원이고 B 공원이익은 8,000개 곱하기 200원이죠. 그쵸? 요게 두 개 더한 게 현재 지금 주식회사 복주의 총 공원이익은 뭐랑 같다? 135만원 같다면 지금 두 개 어떻게? 판매량이 12,000개일 경우에 12,000개가 지금 손익분기점 판매량 얘기할 수 있나요? 만약에 계산은 제가 안 해봤지만 만약에 같다고 지금 이게 손익분기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12,000개가 손익분기점 판매량인가요? 4,000개, 8,000개 팔렸으니까 교수님 12,000개 맞죠? 요거는 지금 제품이 하나일 경우에는 12,000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공원이익은 제품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된다? A가 4,000개, B가 8,000개일 경우, 즉 1대2의 비율로 될 때 A가 4,000개, B가 8,000개일 경우에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는 거죠. 즉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A는 4,000개, B는 8,000개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12,000개가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란 건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그래서 얘를 만약에 얘 수량을 x라 뒀고 얘 수량을 지금 x 2배죠? 2x죠, 그렇죠, 지금. 요렇게 수량을 지금 이런 식의 지금 매출 대합 비율로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X, A가, 즉, A라는 것은 1대2잖아요. 그렇죠? A가 지금 4,000개 팔리면 B는 8,000개 팔린다는 거죠, 지금. 왜? 비율을 따질 때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X로 두고 B 같은 경우 2배니까 2X라고 팔린다고 보셨을 때, 그 다음 우리 공원이익 알죠? 그렇죠? 적용했었을 때 135만원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때 우리가 X를 구하게 되면은 교재에서 보게 되면 X가 3,000개거든요. X가 3,000개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A가 3,000개 팔리고 B가 6,000개 팔리는, 즉 총 9,000개가 손익분기점 판매량. 아니,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일단 9,000개인데 우리 매출 배합에서요. 매출 배합 비율이 있었죠, 그렇죠? 1대2. A는 3,000개, B는 6,000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교재 658페이지 보시게 되면 650번 공원이익 등식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 등식은 제 PPT에서 바로 보이는 거고 A하고 B의 매출 배합이 1대2 각각의 판매량을 X와 EX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등식에다가 자료를 대입하면은 3X 즉 50X 판매량이 지금 A의 지금 공원이익은 50X죠, 그렇죠? B의 공원이익은 단위당 공원이익은
200원인데 만약에 B 판매 비율이 2X니까 2X 곱하기 200. 이게 지금 이 기업의 총 공원이익이죠. 50X에다가 그 다음에 2X 곱하기 200한 요 공원이익이 뭐랑 같아야 된다? 135만원. 그래서 X를 구하게 되면은 9,000개인데, 아니, X를 구하게 되면 3,000개인데, A가 3,000개고, 우리가 1대1로 팔리니까 B는 6,000개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렵지 않은데, 설명을 제가 잘 못하고 있나요? 자, 발음 라인은 뭐냐면, 공원이익 정보가 있다면, 결론은 뭐다 지금? 일단 매출 배합 비율부터 결정하셔야 되는 게 매출 배합. 매출 배합을 기준 되는 거 X로 잡고, 다른 매출 배합을 뭐 2X든 3X든 그러면 우리가 X에 대한 판매량이 나오겠죠. 그렇죠? 묶음법도 똑같이 접근하시면 되겠죠. 묶음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봉지 하나에 다 들어갈 때 생각하시면 돼요. 봉지 하나 팔 때 이 회사 같은 게 어떻게 지금은 12,000개 팔렸다는 거죠. 12,000개 팔렸는데 그 안에 A가 4,000개 있고 B가 8,000개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658페이지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공원이익이었어요. 그죠? 묶음당 공원이익이 얼마냐는 거죠. 묶음당 공원이익. 묶음당. 묶음당 공원이익은 어떻게, 일단 묶음당 공원이익은 어떻게, 묶음이라는 것은 지금 A 4,000개, B 8,000개 다 들어가 있는 게 한 묶음이죠. 그쵸? 근데 아까 매출 비율이 몇 개였었어요? 매출 비율이 몇 개가 있고 1대2 비율로 되어있죠. 그럼 A가 하나면 B가 2개 들어가는 요 비율이 기본 묶음이겠죠. 그쵸? 제일 작은 기본 묶음. 그 묶음당의 공원이익이 얼마예요? A는 50원이고 B는 200원인데 B가 2개 들어갔죠. 얼마이죠? 그러면 묶음당 공원이익은 얼마다? 묶음당 공원이익은 450원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450원이 되는 거예요. 450원인데 우리가 지금 판매량 안다 모른다? 모르죠. X 곱하기 450원 공원이익 얼마다? 135원이죠. 좀 지워볼까요? X 곱하기 450원이 135만원이에요. 아, 이 노트패드 이거 제가 관리기 때문에 이거 공수를 했는데 이게 잘 안되네요. 아, 정말 또 앵그리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X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 X 수량이 지금 여기서 몇 개 나오냐면 3,000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판매량을 3,000개 팔아야 됩니다. 즉, 손해분기점의 판매량은 3,000개랍니다. 3,000개인가요? 3,000 묶음이죠. 다시. 즉, X를 구하게 되면 3,000인데, 이 3,000은 지금 묶음이죠, 묶음. 이 묶음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이 묶음 안에. 배럴이가 안 되나? 제가 일단 배럴 좀 고쳐볼게요. 교체해볼게요. 다시. 이 묶음 안에 지금 어떻게? A하고 1대2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1대2로. 손해분기점 판매량은 A가 3,000개이고 B가 6,000개라서 총 9,000개인 거죠, 지금. 한 묶음에 여러분들 한 묶음이 아까 1대2로 들어간다잖아요. 그렇죠? 한 묶음에 3,000개이면은요. 3,000개면 A는 3,000개 들어가요. 3,000 묶음이면 A는 3,000개 들어가고 B는 6,000개 들어가야 되겠죠. 그 수량은 총 9,000개가 되는 거죠. 자, 묶음 아시겠죠? 묶음은 그냥 봉지 하나, 그러니까 묶음은 봉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봉지 안에 매출 배합 비율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 단위로. 봉지 안에 기본적인 단위당 매출 배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가중평균 공원이익법입니다. 가중평균 교재 659페이지를 볼게요. 659페이지 중간에 보시게 되면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이죠. 자,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이죠. 총 판매량은 물론 여기서는 지금 총 판매량이 12,000개지만 물론 12,000개 하고 우리가 총 공원이익은 얼마예요? 2개 더하게 되면은 총 공원이익은 200만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총 판매량이 앞에 예제에서 총 판매량이 12,000개죠. 그 12,000개 팔린 개에 대한 공원이익은 200만 원이에요. 그럼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 나오죠? 12,000개 나누기 2하게 되면 200 얼마 나오지 않나요? 아니지 180인가 이렇게 나오죠 지금. 뭐가 지금 고려가 안 됐다? 이 12,000개가 즉 공원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같다 다르다. A는 하나 차지하고 A는 50원이고 B는 200원이죠. B는 하나에. 근데 지금 요 12,000개 팔린 것 중에서 A가 어떻게? A하고 B하고 1대2 비율로 팔린 거잖아요. 그렇죠? 1대2 비율로 팔린 가운데 즉 우리가 그 X가 판매량을 모을 때 3X를 하게 되면 총 3X를 하게 되면은 A의 공원이익과 B의 공원이익 지금 제가 교재 650페이지 중간에 보고 있습니다. 글자가 잘 안 쓰여지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네요. 제가 관리계이기 때문에 정말 이 펜을 설치한다고 제가 시간 엄청 많이 썼는데 정말 속상하네요. 이래서 내가 지금 따로 태블릿을 따로 구했는데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네요. 어디 갔지? 오케이, 됐어요. 보시게 되면 자 판매량이 12,000개입니다. 옵스. 제가 다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원하는 대로 되지 않네요. 여러분 제가 이게 판서에서 보여줄 때랑 이렇게 말로서 할 때랑 집중도가 다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태블릿 따로 구입을 했는데 원하는 만큼 지금 잘 안 나와줘가지고 상당히 어쨌든 다시 659페이지에 단위당 가정평균 공원이익도 지금 단위당이죠. 그렇죠? 단위당. 한 단위당 가정평균이에요. 평균은 수량분의 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량분의 금액으로서 평균을 구했어요. 근데 일단 가중치를 고려하자면 가중치. 무슨 말이에요 지금? A가 한 단위 팔리면 B는 두 단위가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A가 한 단위 팔리면 B가 두 단위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량에도 어떻게 가중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A가 한 단위 팔리면 B는 두 단위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공원이익은요. A 공원이익은 당연히 50X죠. 그렇죠? B의 공원이익은요. 두 단위 팔리는 거에 대해서 두 단위 팔리지만 얘 단위당 공원이익은 200원이죠. 지금. 그래서 이게 총 판매량이 어떻게? 판매량분의 가중치를 고려한 판매량이죠. 판매량의 가중치를 고려한 공원이익인 거죠. 지금 공원이익. 그래서 X를 구하게 되면은 단위당 150원이 나오는 거죠. 지금. 지금 제가 구한 거는 단위당 가정 평균 공원이익을 구했죠. 이게 얼마였었죠? 150원이었죠. 그렇죠? 150원이고 총 고정원가가 135만원이었죠. 그럼 우리가 총 판매량을 구할 수 있잖아요. 총 판매량은 얼마다? 9,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누기 하시기엔 135만원 나누기 150원 9,000개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총 판매량이 9,000개지만 A는 몇 개? 3,000개고 B는 6,000개. 왜? 이 총 판매량 매출 비합이 A하고 B하고 1대2의 매출 비합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손익분기점 총 판매량은 우리가 손익분기점 총 판매량을 구하기 위해서 가정평균 공원이익법에서는 단위당 가정평균 왜냐면 판매량에다가 원래 단위당 공원이익이 고정원가잖아요. 그렇죠. 단위당 공원이익이 고정원가인데 복수 제품일 경우에는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은 당연히 수량분의 이익이죠. 그쵸? 근데 수량이 지금 어떻게 매출 배합 비율이 똑같으면 사실 상관없죠. 그쵸? 근데 1대2의 어떤 매출 배합 비율을 고려하고 있으니 그 수량도 A가 팔릴 때 B는 EX, A가 X 팔릴 때 B는 EX 팔린다는 수량으로 이게 전체 수량이잖아요. 그쵸? 요 수량에다가 A의 공원이 50원과 그 다음에 B에 대한 공원이 200원을 지금 수량분의 지금 총 공원이익을 나눠줬죠. 총 수량분의 3X분의
총 공원 이익 나눠주니까 뭐가 나왔다? 단위당 가정평균 맞잖아요. 그렇죠? 수량분의 공원이니까 단위당 평균 이익이잖아요. 단위당 평균 공원 이익인데 우리는 뭘 구해서 지금 가중치를 고려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당 가중치는 1대2, 1대2 요거잖아요. 지금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 이익을 구해서 총 판매량을 곱해주면은 고정원가 같으면은 그때 총 판매량이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이 되겠죠. 자, 지금 뒤에 이제 복수 제품 말고 비선형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는 좀 여기서 다루는 거는 조금 스코프이 좀 넘어선 것 같고요. 원가 저업도 이익 분석에서는 여기까지만 지금 제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뒤에 뭐 전부 원가 있긴 있는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하시더라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동영상으로 제가 많은 정보를 좋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 제품에 대한 CPV 분석에 대한 기본 등식을 일단 여러분들이 그 기본 등식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이제 일단은 잘 입력이 되어 있다면 복수 제품은 그냥 그 등식에서 어떻게 제품 여러 개 거를 더한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CVP 분석을 통해서 경영자가 몇 개를 팔 것인지 또 목표 원가를 얼마나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 목표 그래서 목표 이익을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출액이 얼마나 된다는 것이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지금 내리는 거죠. 그래서 CVP 분석이 의사결정을 돕는다 얘기를 했었고 CVP 분석이 수익성 분석 중에 하나라는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이고 내일은 제가 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를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자 개개인별 원가 분류 추정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정을 했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제를 제가 풀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이름만 했었고 그래서 예제를 제가 정하겠습니다. 예제 9-1 예제 9-1은 호찬 학생이 진행을 할게요. 페이지 636페이지 예제 9-1입니다. 그 다음 유리 학생이 페이지 641페이지 예제 9-1을 발표를 할게요. 줌으로서 각자 발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2페이지에 민주 학생이 642페이지 예제 9-3 발표를 진행 교재 645페이지 예제 9-4는 호찬 학생이 준비하겠습니다. 647페이지에 예제 9-5 안전한계 유리 학생이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자, 영업 레버리지 650페이지에 예제 9-6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고 652페이지에 예제 9-7 영업 레버리지 분석은 민주 학생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중간고사 미리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654페이지 목표 가격 구하는 예제 9-8 고찬 9-9 655페이지 유리 학생 그 다음 9-10 페이지 656페이지 민주 학생 하겠습니다. CVP는 제가 진행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선형하면서 말고 어느 문제를 했으면 좋겠냐면요. 연동원가 계산 방법 페이지 686페이지에 연습문제 24번 있어요. 복수 제품의 손익분기 분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호찬 학생이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 10시에 요 예제 연습문제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PD 준비해 주셔가지고 발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